미친 김 감독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또 들고 나왔어요. 미친 김 감독을 모시겠습니다. 사고 3일 후에 그 단원고 교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기억나시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 그 교감 선생님 관련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교사로서 순직하신 것이다. 라고 유가족 분들은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국가에서는 순직은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교감 선생님의 그 얼굴을 오늘 처음 보신 분이 많을 텐데, 우선 교감 선생님, 강민규 교감 선생님이요. 이게 4월 16일 날 식당에서 잡힌 네, 이건 모습이에요. 세월호, 이건 평상시 모습이신 거고, 세월호 남아있는 CCTV에서 예. 교감 선생님 장면만 추려서 예, 다음 장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잡은 겁니다. 예. 다음 장에 이것도 역시 당시 세월호 CCTV에 잡힌 교감 예. 선생님의 남아있는 모습을 재편집한 거예요. 아, 저녁 때 회식하는 장면에서 네. 예, 여기 청해진 직원도 있고요. 그리고 순찰하시는 모습이에요. 단원고의 총책임자였죠, 세월호에서. 예. 학생, 교사 합쳐서 총책임자였으니까 예. 그리고 아침에 돼서 아침 6시 26분입니다. 예, CCTV 앞에서 CCTV를 유심히 보시고 대화도 나누더라고요. 뭐냐 뭐 이런 대화를 하시나 봐요. CCTV 통해서 선내를 다 볼 수 있다는 걸 관심 있게 지켜보셨죠. 그리고 식사하시고 가시는 모습. 예, 복장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오렌지에 위에 약간 보라색 계열의 옷입니다. 근데 교감 선생님이 사실은 사고가 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의 인터뷰도 없고 방송에 거의 노출이 안 됐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없어요. 생각해보시면 단원고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 가장 연장자의 그리고 직위로도 가장 위에 책임자였고 살아서 탈출하셨기 때문에 생존자 대표로 단원고를 대표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인터뷰할 법한데 한 번도 그 인터뷰가 없었습니다. 예, 사진 한 장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그 사고 당일의 동선은 이러합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나온 동선을 보면 헬기로 구조되셔갖고 서거차도에 갔다가 그쪽에서 보통 서거차도로 가거나 아니면 다 진도 팽목항으로 가는데 이 서거차도는 보통 헬기에 의해서 가거든요. 가시면 거기 갔다가 생존자들과 함께 보통 이 진도 팽목항으로 직접 거기서 같이 모아서 옮기거든요. 구조선들이. 근데 교감 선생님만 다른 동선을 갔어요. 이게 이제 언론에 뭐라고 돼 있냐면 현재까지 보도해서 어선 선장님한테 부탁해서 배를 타고 현장에 돌아와 상황을 지켜본 후 진도 팽목항으로 이동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생존자들과 여기서 동선이 분리돼 버린 거예요. 서거차도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교감 선생님이고 가장 먼저 구출된 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위치상. 그래서 아직도 아이들이 배에 남아 있으니까 다른 생존자들은 다 팽목항으로 갔지만 교감 선생님은 다시 사고 현장으로 가세요. 예, 구조. 네, 현장을 지켜보려고. 네, 지켜보려고. 네, 아무래도 본인이 책임자였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생들은 어떻게 됐는지 당시 뉴스 보도는 정확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헬기를 구출했다가 다시 가십니다. 다시. 근데 이제 이때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로는 여기 계시다가 여기 있는 어선 예, 선장에 부탁을 해서 예. 배를 타고 현장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팽목항으로 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예. 이게 사실 김 감독이 오늘 발견한 내용은 좀 다릅니다. 사실 서거차도에 제가 갔거든요. 다른 일 때문에 가서 교감 선생님에 대해서도 현지 주민들한테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날 오전에 그 시간대에 그 배가 나간 적이 없대요. 그럼 그날 그 교감 선생님을 싣고 갔다는 선장님을 만나려고 네, 만나려고 그랬어요. 했더니 그때 서거차도에서 사고 현장으로 나갈 어선이 없다라고 주민들이 증언을 한 거예요. 한 척도 없다. 한 척도 오전에 없다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대를 얘기하는데도. 자, 그래서 아,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 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교감 선생님 남긴 것 중에 언론에 초반에 많이 보도됐는데 그 단원고의 그 칠판에 상황 일지 같이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교감 선생님과의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8시 50분에 교감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첫 전화입니다. 네, 배가 이상하다고 예, 하시고. 여기고 배가 이상하다고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8시 55분에 또 전화가 옵니다. 예, 이때
갑자기 자연적으로 기움 그리고 침수가 발생했다. 예. 시간대로 정부 발표 시간대를 보면 8시 50분이면 배가 회전을 시작한 때예요. 회전을 시작한 때고 55분이면 배가 넘어간 거죠. 네. 사실은. 근데 초반이에요, 다. 8시 48분이 이제 배가 넘어가기 시작한, 배가 돌기 시작하는. 예, 48분 30초부터 이제 정부 발표는 그랬죠. 정부 발표는 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배가 돌아가기 시작한 시점 직후, 몇십 초 후에 전화. 그리고 배가 한참 돌아갈 때 또 전화. 사실은 제가 이걸 보고 조사를 하면서 의문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갑자기 좌연으로 기움이란 정보가 8시 55분에 왔잖아요. 첫 전화 후에 두 번째 전화에서 왔거든요. 근데 저번 시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좌연으로 기울어지는 정도가 사람이 날아가서 바다에 빠질 정도의 빠르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두 번째 전화에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의문을 가졌어야 되는데 진짜로 배가 좌연으로 확 기울면서 바다에 빠지고 애가 옆 복도를 통과해서 다음 방에 부딪혀서 피가 날 정도의 상황은 교감 선생님은 첫 번째 전화에서는 얘기를 안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화에서는 배가 이상하다는 회전을 하면서 배가 확 넘어가면서 사람이 다치기 이전에 이미 배가 이상했다라는 전화를 하신 거죠. 이 배가 8시 50분의 전화는 8시 50분에 배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배가 이상했던 것을 그렇죠. 8시 50분에 전화하며 알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배가 이상했던 상황 그 이전이야 아니었냐. 그런 의문인 거죠. 그렇죠.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 되게 이상했던 게 뭐냐면 교감 선생님에게 위치나 다음 장에서 보여드렸는데 위치나 봐서 교감 선생님이 내려올 수 있는 그 동선은 로비까지밖에 못 내려와요. 맨 위층에 머무셨는데 로얄실에 머무시다가 그 밑에 단원고 그 밑에 로비까지인데 여기서 침수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배 밑바닥까지 내려갈 방법이 없잖아요. 배가 막 지금 돌았어요. 근데 8시 55분에 이미 침수가 발생했다는 전화를 했단 말이죠.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그 언론에 보도됐던 해경이 배에 도착했을 때도 배 왼쪽 난간은 물에 잠기지 않았어요. 그때가 9시 반이거든요. 해경이 도착할 때가. 그럼 이거 8시 55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미 침수가 발생했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떠오르시는 게 또 하나 있을 텐데 제가 몇 번 다뤘는데 그 선사에 그러니까 이 배 소유 회사 청해진에 침수가 발생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어요. 우선 이 상황을 이제 간추리고 그 총수님이 말씀하시던 페이지로 가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정부 발표랑 비교했는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게 그래요. 정부 발표대로 보면 8시 48분 30초에 조타수가 그 경에 변침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핸들을 틀었고. 예, 틀었고 그리고 8시 49분경 요 사이에 과도한 기울기가 발생했다. 사람이 날아가고 이런 일이 요때 발생했다라는 건데 교감 선생님은 8시 50분에 단지 배가 이상하다. 이런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되게 중요한 단서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갑자기 기울어짐 이전에 배가 이미 이상했다라는 첫 번째 정보를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교감 선생님 보고만 보면 8시 50분에서 8시 55분 사이에 진짜 사고가 발생한 거지 정부 발표가의 사고 시점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교감 선생님의 보고를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네. 이게 청해진 해운의 상무 김 상무가 그 사고 내용을 보고를 유선으로 받고 본인이 메모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 앞부분에 충격이 있었다. 이거는 저희가 7시 10분 때 뭔가 물체가 부딪힌 것 같다는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과 연결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저기에는 시간대가 없나요? 여기는 시간대가 없어요. 네. 충격이 있었다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8시 50분에 침수 보고 접수. 예. 이 시간대면 사실은 그 교감 선생님이 침수를 알게 된 시간대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대인 거죠. 아니 5분 전이니까 훨씬 빠르죠. 사실 그 시간대 예, 그렇죠. 침수가 이미 8시 50분에는 발생했다라고 여기도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들고 김 감독이 전문가를 만난 겁니다. 또. 예. 현직 선장님을 인터뷰했는데요. 제가 진짜 과장이 아니라 이 메모를 보여드리니까요. 진짜 이렇게 동작까지 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 그대로인데요. 8시 50분에 선원들이 선사에 침수 보고를 했다면 배가 회전하기, 그러니까 변침하기 훨씬 전에 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수 보고를 할 정도라면 배에서는 이미 배에 물이 조금 이렇게 흐른다고 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밑바닥에. 그러니까 배에 물이 들어온 상태이고 그 상황을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장이나 주변 상급자한테 알려갖고 같이 논의를 한 다음에 선사에 알리자까지 판단까지 마친 다음에 보통 선사에 보고를 했을 거지. 그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전화하고 의논하고. 그러니까 8시 50분에 보고할 거면 물은 훨씬 이전에 찼다는 거죠. 예, 이미 물이 그러면 들어오고 있었네라고 선장님은 이렇게 놀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침수를 선원이 아닌 교감선생님 8시 50분에 알았다는 거. 네. 또 다른 증거가 또 보강 증거가 나왔는데요. 문제 1, 2, 3정이 와갖고 이 기관실 선원들 구하고 그다음 조타실 선원들 구하잖아요. 자기가 호루라기를 불어갖고 이렇게 같이 구조된 부부가 있으셨어요. 일반인, 선원이 네. 아닌. 여기는 아내분인데 저희들이 실명을 안 밝히고 임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이 진술조서에 썼는데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배가 회전하기 전에 변침하기 이전에 자기가 이제 일반 승객 식사란 방송을 듣고 8시 조금 넘어서 8시 한 16분, 15분 요때 듣고 식당에 갔는데 어제와 다르게 배가 휘청휘청하는 걸 느꼈다. 그러니까 이미 회전하기도 전에 배가 이상했다는 얘기를. 그리고 8시 50분에 갑판에 나가 여기도 일치하죠. 3발짝 정도 움직이는데 갑자기 배가 기움. 그래서 나가 떨어져 허리를 다치셨다고. 이상하게 정부 발표는 48분부터 49분 사이에 배가 사고 났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진술서 보면 다들 50분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좀 늦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뭐냐면 이때 같이 구조되고 나서 이 1, 2, 3장 안에서 물었나 봐요. 남편분이 구조된 이 선원한테 기관실에서 뭐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일지 쓰려고 올라가던 참에 기관실에 물이 찼다. 배가 넘어진 다음에 일지를 쓰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일지를 쓰려고 했다는 얘기는 배가 사고가 나기 전에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물이 찼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네. 최소한 사고가 난 이후에 물이 찼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 이전에 물이 찬 거 아니냐. 물이 차니까 배가 휘청휘청하고 그러는 거죠. 사고의 징후가 되는 물이 혹시 그 이전에 차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단서들을 보다가 이제 예. 기관실은 배 위치 중에 어디 가장 아래에 밑에죠. 있죠. 아래쪽입니다. 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김 감독이 이제 당시 첫날 보도들을 다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우리는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고 잊어버렸는데 첫날 얘기가 다 침수 신고였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8시 55분 OBS 8시 55분이니까 5분 후에요.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학생 한 명이 아니라 많이 탔다 보니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여기 신고들이 보면 물이 새고 있다는 신고가 왔어요. 예, 물 새고 있다 신고. 배가 넘어졌다고 신고하지 물이 새고 있다고 신고했다는 건 물이 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네. 그야말로 물이 새고 있다는 신고를 8시 55분에 했다는 기록이 당시 첫날 보도에 있어요. 예. 아니 워낙 많아갖고요. 제가 간추렸는데 보통 두 분야인데 55분 그리고 58분쯤이 많아요. 그래서 침수에서 신고 줬어요. 이쪽은 보면 경향연합, 서울신문 보면 한모 씨라고 서울신문에도 어떤 한모 씨 신고자가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신문에 그분도 침수 신고를 했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거는 어쨌든 초반에 물 새고 있다고 신고했다. 예. 해경 공문서에조차 여기 신고 내용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며 신고한 사항이라고 명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9시 2분 목포해경 작성 그리고 발송 문서 뭐 이렇게 갖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문서에도 침수 신고로 돼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신고 녹취록을 이렇게 봤는데 저희 팀이 같이 검토했는데 침수기가 없어요. 다시 검토한 당시의 신고 녹취록에는 네, 없어요. 녹취록에는 근데 공문서 언론에는 침수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혹시 그 침수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닌가? 뺀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한 거예요. 네,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예, 다음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사고 당일날이에요. 네. 예, 오늘 오전 8시 58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약 1.8해리 해상에서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 10월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물 샌다는 거죠. 물 한마디로. 이러다 보니까 사고 첫날 정말 좋은 분석이 나왔고 전문가들이 앞다퉈서 좋은 분석을 내주셨거든요. 전문가들은 사고 직후에 뭐라고 했는가?
그 전복 사고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예. 선박이 뭐 기울어지든 또는 갑자기 턴을 하든 그 과정에서 파도도 많이 치고 해가지고 보건성이라고 하는 원래 똑바로 오뚜기처럼 설려고 하는 그런 성능이 부족했을 때 전복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랜 기간 보통 이런 보건 문제에 의한 전복 사고는 설계 잘못이거든요. 예. 그냥 오랜 기간 운항을 해왔고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예. 또 다른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침수 사고입니다. 예. 외부의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배가 중심을 잃고 보건 성능이 줄어들면서 전복하는 이런 이제 그 사고입니다. 지금 분명한 사실은 전복으로 침몰을 했으니까 뭔가 봤을 때는 침수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면 침수가 왜 생겼을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침수가 이제 생기려면은 어딘가 구멍이 생겼겠죠. 예. 그래서 구멍이 생기는 그러면 이유가 뭐겠는가? 아까 그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예. 암초를 포함한 어딘가에 큰 충격력으로 부딪히면 구멍이 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침수가 일어나고 전복 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생각보다 좀 침몰이 굉장히 빨랐고요. 빠른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빨랐다는 거는 이 파공된 부분, 그러니까 배 옆에 뚫린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네. 거고, 이게 이제 만약에 선박끼리의 충돌에 의해서 그랬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네. 조금 더 힘든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국정원이 해양 전문가들을 인터뷰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네,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당시 알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개진했거든요. 구멍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는 7시 10분 뭔가 배 앞부분 왼쪽 편에 충격이 있었고 그래서 CCTV 상으로 보면 아이들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서 왼쪽 앞을 바라보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난간이 찌그러져 있고 그랬던 찌그러져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앞쪽에 무슨 어떤 파공이 있고 그것이 이 배에 물을 차게 했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제 침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예.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조사를 가면서 보면 이 설명을 못 해내고 있는데 명쾌하게 정부도 뭐냐면 왜 이렇게 빨리 배가 가라앉아 버렸는가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이렇게 녹취록 보면 7시간 정도, 6시간 정도 다 버티리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1시간도 못 버티고 들어가 버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사실은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김호엽 기자가 가져준 의문. 그러면 교감은 5분 만에 그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 물 새는데 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네. 위치상. 네.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예. 하나는 배가 사고가 났잖아. 그러면 이쪽 몇백 명의 아이들을 인솔하고 있는 어른으로 가장 먼저 물어볼 것은 왜 이러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배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원에게 물었을 가능성. 그리고 김 감독이 실제 저것도 찾아냈어요. 화면 중에 화면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양 사무장이라고 계시는데 제복을 입고 있는. 예. 이분이 보면 사고가 나고 이 조타실도 그렇고 밑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분을 만났을 가능성이 꽤 있지 않나. 그러니까 맨 위층에 계셨어요. 교감 선생님이. 이 위치에 계시다가 거기 요 바로 밑에 계시다가 층으로 내려왔는데 맨 밑에 그리고 가장 아래로 내려온 로비까지 내려오셨는데 이때 양 사무장이 가다가 마주친 게 혹시 아닌가. 아까 그 선원들과 같이 구조됐던 그 케이스처럼 선원에게 들었던 게 아닌가. 요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이 사무장님은 승객들을 상대하는 손님들을 상대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사고 당일날 배를 조종하는 조타실과 여기를 왔다 갔다 하셨다고. 아마 이분도 당연히 스튜디오스들도 기장의 그 지시를 받는 것처럼 배가 이렇게 됐으니까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는 왔다 갔다 했겠죠. 그게 아니면 로비까지 내려가셨다면 여기 CCTV가 그 당시에도 켜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했다면 이때 다 볼 수 있었어요. 아래층에 물이 차는 상황들을. 결국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말고는 가능성이 없죠. 근데 저는 이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게 들었을 가능성이. 네. 배가 이렇게 확 넘어갔는데 네. 빨리 뛰어내려가서 내가 CC를 보고 내가 판단해야지 하기보다는 사실은 빨리 배에 관련된 사람들 예, 사무장이나 선원들을 붙잡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네. 묻는 게 사실 상식적이니까 물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한테 들었을 것이다. 혹은
그 현장에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세고 있는 그런 CCTV를 봤을 것이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사실은 되게 구체적으로 드렸을 거거든요. 지금 어디에 아까처럼 물이 차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물의 양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인 정보가 이 세월호 사건의 이 진실 규명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교감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아셨을 가능성이 높죠. 일반인들은 자기 살기 바빴겠지만 교감 선생님은 본인이 혼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솔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유가 뭔지 알아내서 빨리 대처하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침수 사실을 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당일날 그러면 교감 선생님이 사고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냐? 네, 그렇기 때문에 교감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감 선생님의 동선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서거차도 갔다가 어선 타고 갔다가 갔다 다 이거였는데 다시 진도로 돌아갔다 네. 배 보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자필 조서에 본인의 동선을 되게 자세하게 적어 놓으셨던데요. 본인이 자필로 조서를 작성하셨어요. 예. 왼쪽 보이는 화면. 예. 빨간색이 조서 내용이고 단원고 상황판이고요. 식사 마치고 8시 30분경 위치가 저 정도인데 맹골수도 막 입구입니다. 8시 30분경 방에 들어가시는 모습이에요. 이제 샤워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약간 커브를 도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커브를 돈 다음에 약간 기울어지는 느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기울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샤워실에서 속옷을 입는데 많이라고 쓰셨는데 많이 기울어짐을 느꼈다. 그래서 간신히 화장실 나와 걷어주는데 서 있기가 불가능했다. 지금 아직 돌기 직전입니다. 이 얘기들이. 그래서 서 있기가 불가능해서 누워서 스마트폰을 꺼낸 거죠. 샤워실에서 스마트폰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이때 스마트폰을 들고 카톡을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침착하게 해라라고 보내고 요때 시간이 딱 일치해요. 학교에 전화한 시간하고. 근데 오렌지 이게 사건. 정확한 기획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조서는 사고가 나고 그 당일 그 다음 날 그 사이에 작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작성된 거예요. 생생한 기억에 의해서. 3월 16일 오후 예. 바로 그날요. 예. 정확히 시간이 맞는다고 해서 제가 이 순서를 띄운 거예요. 그리고서 보면 자필 조서에 보면 여기서 8시 50분에 이제 카톡하고 전화를 하셨겠죠. 배가 이상하다. 정부는 8시 48분 30초경에 배가 시작해서 돌기 시작해서 49분경에 배가 사고가 났다고 했잖아요. 예. 그 전까지 절대 아무 일 없었다고 그래요. 정부. 근데 배가 이상하다고도 계속 느꼈지만 그러니까 김 감독이 의심하는 것은 배가 사고가 난 것은 49분이 아니라 50분 이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시간보다 좀 늦다 뒤에 사고 시간이 앞당겨져서 발표됐다. 이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네.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 샤워를 시작하고 샤워실에서 나와서 눕기 전 요 사이에 이미 그러니까 회전도 하기 직전에 배는 이상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 분명한 사실 같고요. 그래서 탈출해서 로비로 그리고서 바로 5분 후에 전화가 갑자기 좌연으로 기운 침수 발생인데 이 갑자기 좌연으로 기워서 사람 떨어지고 바다에 빠지고 하는 사건은 결국은 뭐냐면 침대에서 첫 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에 결국은 사람이 날아가는 이 사건은 두 번째 요 사이에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한 것보다 뒤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뒤라는 얘기로 네. 봐야 된다 이거죠. 정부가 발표한 이 획 배가 돌았다. 48분부터 돌아서 50분에 배가 사고가 나서 넘어졌다. 네. 이거보다 그 뒤에 발생했다고 김 감독은 이 근거를 들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는 계속 시간을 보고 있지 않으면 네. 네. 몇 분 정도의 오차는 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8시 50분을 본인이 자필줘서 이렇게 써 놓으신 왜 그렇게 쓸 수 있냐면 그리고 카톡도 시간은 남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카톡과 통화 기록이 있으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리고 조서에 쓴 거죠. 본인의 카톡 시간과 통화 시간을 보며. 네. 근데 카톡하고 전화를 했던 50분 때는 정부 발표대로라면 이미 사람이 날아가고 배가 넘어져 있어야 될 시간대거든요. 네, 난장판이 되어 있어야 될 시간. 근데 그때 배가 이상하다 정도와 네. 침착하라 정도의 카톡밖에 안 했다는 거죠. 사실 그때 날아가는 상황이라면 8시 50분 전화에 갑자기 좌연으로 기움을 이때 얘기했어야죠.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배 사고 시간이 좀 당겨진 게 아닌가. 1분 전후로. 라고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건 다른 시간에 다룰 겁니다. 그 시간과 관련해서. 근데 오늘은 어쨌든, 네. 그 배가 그 이전에 이상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고 나서 사고 직후에 침수 사실을 교감 선생님이 알았다. 사고가 나자마자! 그렇게 자. 하고 구조대 시간을 보면 이 단원고 상황표를 보면
강민규 교감 구조 중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10시로 나와서 제가 10시 영상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본인 자필 조서에 보니까 갑자기 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위로 난 출입구가 있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로비에 계셨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매달려 마지막 시도 이런 걸 보고 10시를 제가 영상을 가서 위쪽 문들을 5층 가갖고 위쪽 문들을 제가 영상으로 계속 봤어요. 나오시더라고요. 여기 이제 찍힌 화면인데 네, 이거는- 복장도 똑같습니다. 이거는 캡처한 거예요. 네, 여기 사실 동영상인데 이 장면 헬기가 구출하는 장면이에요. 예, 512 헬기가 여기서 나오시고요. 그리고 보시면 원래 헬기 올라타신 예, 장면이죠. 위에 호이스트라고 그러나요? 위에 바구니 같은 거 타시고 올라오시더라고요. 복장 다 그리고 머리 이게 다 일치하셨고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맨발이셨어요. 아마 미끄러우셔갖고 여기 올라오실 때 신발이 벗고 여기 벽을 올라오신 다음에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거차도의 증언과 딱 일치하는데 서거차도의 주민이 저기 교감 선생님이 맨발이셨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거하고도 딱 일치가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서거차도 가서 거기서 일반 어선을 타고 왔다고 했는데 네.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근데 아, 김 감독이 서거차도 가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당일날 오전에 사고 현장으로 날아가는 어선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교감 선생님이 서거차도에 가시고 나서 다시 그 서거차도에 들어갔다 나온 배가 하나 있는데 유일한 배가 진도 아리랑이라는 관공선입니다. 이 배의 특징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뭐냐면 일단 관공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공의 배예요. 국가의 배죠. 그러다 보니까 경광등 이 파란색, 빨간색 이게 경찰차 위에 보면 이자수 깜빡이는 거 이런 거. 이게 장착돼 있고 여기 보면 청색 유니폼 입은 거 보시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제가 이 세 번째 사진 났는데 이게 아마 약간 선장 역할을 하시는 공무원이 아닌가 싶은데 제복 입은 사람. 어쨌든 이 배는 예. 관공선이고 네. 이 관공선 왜 관공선을 타는 거를 안 알려주고 그냥 일반 어선이라고 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타고 나오신 건 관공선을 탔고 그래서 이 배가 유일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배를 탔겠거니 생각을 한 거죠, 김 감독이. 네. 이거밖에 없다. 배를 탈 길은. 그래서 이 관공선을 제가 추적했어요. 네. CN 235기로 해서 쭉 추적을 해봤더니 이 관공선이 쭉 오다가 10시 58분경에 오다가 갑자기 이 세월호 밑에 세월호 보이시죠? 세월호 쪽으로 가서 그 구조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턴을 하더니 급격히 1, 2, 3정으로 가더라고요. 그 문제의 1, 2, 3정. 이 관공선은 사고 현장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 이 1, 2, 3 함정 해경들이 타고 있는 배로 갔다. 네. 예. 요 노란 박스에 보시면 저 뒤쪽이 좀 긴 배가 1, 2, 3정이고요. 그 앞쪽이 일반 어선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 2, 3정에서 구조돼 갖고 보트로 이렇게 구조된 사람들을 모아놨다가 일반 어선으로 태워서 지금 팽목항으로 보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국감에서도 굉장히 이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뭐냐면 이때 선원 5명을 남겨놓습니다. 이 세월호 선원 5명만. 그 해경의 주장에 의하면 처음에 구출한 사람들이 선원인지 몰랐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 지목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우리는 기관실로 처음으로 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조타실로 가고. 이미 우리는 해경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해경의 해명은 선원인지 모르고 구출했고 네. 그 사람을 이제 구출했으니까 이제 팽목항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사람들 다 보내는데 선원들만 안 보내요. 선원들만 안 보냈는데 그때도 역시 선원인 줄 모르고 안 보냈다고 그래요. 그냥 네. 자기들이 일반인들이 남고 싶어 해서 남겼다고. 말도 안 되는 해명이죠. 그 뒤로 면밀히 영상을 보다 보니까 결국 1, 2, 3정 갑판에서 교감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여기 1, 2, 3등입니다. 여기 보이죠? 오렌지색의 보라색 교감 선생님 일어나시고 계십니다. 위에 헬기가 써 있었는데 이를 잠깐 보시고 있고요. 그리고 좀 뒷시간에 보면 보이세요? 위를 잠시 올려보시다가 헬기인데 옆에 간부가 나타나서 교감 선생님이 일반 어선에 타고 있다가 팽목항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아니에요. 관공선을 타고 가서 1, 2, 3정에 탔다가 그리고 35명과 함께 이 팽목항으로 배에 돌아온 겁니다. 예. 네. 저는 이 상황은 유추해 보면 이랬을 것 같아요. 뭐냐면 사고 현장에서 너무 답답하니까 애들 어떻게 구출되고 있는지 같이 가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려면 선원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원들이 어딘지 확인했더니 1, 2, 3정에 타고 있더라 선원들이. 그래서 나도 그러면 1, 2, 3정에 가가지고 선원들도 만나고 이
이 배가 구조되는 상황을 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약간 틀린데 다른 가능성도 있는데요. 관공성이 와서 곧바로 1, 2, 3장에 주는 거 보면 그때 그 교신록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이 선원들을 모으고 싶어 했거든요. 결국 이 선원들 5명은 곧바로 육지에 가자마자 버스에 태워져서 목포 해경으로 곧바로 이송되거든요. 근데 교감 선생님이 같이 가게 된다고요. 그걸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관공선이 이건 하나의 약간 가능성인데 교감 선생을 말하자면 이 관공선이 가서 교감 선생님을 1, 2, 3정으로 오는 임무를 띠고 있었고 결국 교감 선생님을 어떤 참고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빨리 하기 위해서 1, 2, 3정에 데려왔다가 P1, 2, 3정으로 P1, 2공정으로 옮긴 다음에 팽목항에 데려가서 거기서 이제 언론에 절대 이제 차단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선원들과 함께 거기서 곧바로 목포 해경으로 언론의 접촉을 끊은 상태에서 목포 해경으로 보낸 게 아닌가. 이렇게 이 가능성도 있다. 저 가능성도 있죠. 만약에 그 교감 선생님이 말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언론 접촉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경 쪽에서 생각했다면 다만 이 경우에 이상한 것은 왜 관공선이라고 말 안 하고 왜 P1, 2, 3장이 계속 있었다고 말 안 하고 왜 선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걸 말하지 않았는가 해경이. 이건 이상하죠. 예, 이상하죠. 예, 1, 2, 3호 이후에 교감 선생님의 행적은 어떻게 되나요? 1, 2, 3정에서 그 이제 선원들 팽목항으로. 5명과 교감 선생님을 남겨뒀다가 예. P120정이라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규모 작은 배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P123정에서 그 선원들 5명 교감 선생님을 태운 다음에 그 배가 팽목항으로 갑니다. 진도 팽목항. 간 다음에 거기서 항구에서 내려서 곧바로 버스에 싣고 거기서 이제 목포 해경 쪽으로 가는데 중간에 어떤 병원인가 들려서 거기서 이준석 성장, 뭐 박한결 항해사를 태우고 그 상황에서 교감 선생님 거기서 내려주지 않고 곧바로 목포 해경으로 가서 이제 조사가 시작되는 거죠. 다른 생존자들하고는 다르게 교감 선생님은 선원들과 함께 가장 먼저 조사를 받았던 대상이에요. 네. 선원들은 그럴 이유가 있잖아요. 사고가 났으니까 사고 네. 원인을 가장 잘 알 수 있으니까 네. 해경이 다른 승객들과 분리를 해서 따로 빨리 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데 교감 선생님은 사고와 관련해서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학생들의 인솔자이고 오히려 구조된 학생들이 현장에 그 팽목항에 있으면 교감 선생님이 가서 위로하고 보호를 해야 되는 게 네, 정상적이죠. 그 점도 그렇죠, 좀 그렇죠. 이상합니다. 그게 저도 정상적이죠. 그 점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피해자거든요. 감독님 의심대로 하자면 처음부터 그렇게 데리고 오려고 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첫날에 교감 선생님이 이 단원고 상황판에 단원고에 많은 기자들, 방송 이런 언론인들이 갔거든요. 그래서 침수 얘기라든가 단원고 상황판이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어떤 침수 상황이냐, 어디에 물이 새고 있냐 분명히 기자들이 질문했을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결국 여기로 와서 곧바로 그 목포 해경에 가는 통에 기자들은 언론은 교감 선생님과 접촉을 못하게 됐죠. 이렇게 의심하는 거고 저는 절반만. 교감 선생님도 거기 돌아가고 싶을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 돌아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김 감독 얘기한 대로 언론을 차단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 뒷부분은 저도 동의가 돼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강구감님 조서를 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 감독은 조소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조소를 구해서 자필 조소는 이겁니다. 두 가지를 남겨서 하나는 자필로 조소를 썼고 무슨 일이 있었다고 또 하나는 자필 조소를 보고 해경에서 그 해경 조서를 남긴 거예요. 진술서. 네. 하나는 진술서, 하나는 조서. 이 두 가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자필 조서가 이상한 게 발견됐는데요. 진술서 쓰면요, 맨 마지막에 날짜 쓰고 자기 이름 쓰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이 자필 조서는 그냥 끝나버려요. 탈출해서 끝나버려요. 그리고 보통 뒤가 이어지면 뒷장 계속이라는 이 말을 써놓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여기서 끝나버려요. 이 조서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쭉 가다가 탈출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자필 진술서를 남겼다면 이 뒤에 내가 작성한 게 맞습니다. 이름 쓰고 지장 찍거나 도장 찍고 그래서 이 조서가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내가 쓴 거라는 기록을 남기잖아요. 경찰의 이제 관행이나 서로 양식이나 모르니까 네, 제가 가서 조사 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필 진술서라는 것도 일정 정도의 공문서 양식을 띄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 쓰라고 그랬을 거고 그러면은 자기 인적사항 쓰고 시간 순서대로 쭉 개조식을 쓰던 순서대로 쓰던 쭉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 쓴 다음에 끝 아니면 끝이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제 보통 뭐 이렇게 마무리됐다는 거, 이름 쓰고 날짜 쓰고 지장을 찍든. 근데 지금 뒤가 하나도 없어요. 그 탈출하고 그 다음에 없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 뒤가 어디 갔는지 소재불명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표 진술서라는 것 자체가 일정도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형식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용도 앞부분밖에 없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럼 그게 어디 갔는가에 대한 걸 찾아야 되고 그거를 받은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진술서를 받은 사람한테 뒷부분이 어디 있냐. 자, 그리고 네, 또 있습니다. 또 이상한 게 있어요. 자필 이 진술서보다 더 이상한 게 이 참고인 조서. 그러니까 이게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수사관이 적거든요. 거기에서 보통 다 쓴 다음에 이제 이 지장을 찍잖아요. 지장들이 이상한 거예요. 그 형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본인이 쓴 거, 간략하게 진술조서를 쓴 거. 그 다음에 하나는 경찰이 맞은편에 앉고 컴퓨터 앞에 앉고 그다음에 참고인 여기 앉아가지고 많이 해봤잖아요. 앉아가지고 뭐라고 적어요. 말하는 대로 적고 그리고 다 쓰고 나서 그걸 나보고 확인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한 거 맞죠? 읽어보라 네, 그러죠. 읽어보라고 하고 그리고 촬영도 해요. 그럴 때는 그리고 나서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칸칸이 간이를 찍죠. 그리고 이 내용이 다 맞습니까? 확인하면 제출하는 건데 네. 여기는 이제 그 경찰이 작성한 예. 조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하도 이상하고 다른 조서도 봤는데 원래 하나만 그러니까 반을 이렇게 쓴 다음에 반을 접은 다음에 계속 공문서가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반을 접은 다음에 여기 찍게 하거든요. 그렇죠. 네, 간이를 그러니까 반은 위 뒷장에 남고 반은 여기에 남는 거예요. 근데 이 남아 있는 상태가 지금 2개씩 남아 있어요. 도장이 같은 자리 2개씩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같은 자리 겹치기도 해. 이렇게. 예. 다른 조서는 다 하나씩 남아 있는데 이 2개씩 남아 있는 거 그리고 2개씩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따 보겠지만 위에 흔적도 있어 이렇게. 위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신비한데 왜냐하면 올라올 수가 없는 게 이 반을 이렇게 찍기 때문에 얘는 항상 반이에요. 위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위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 복잡한 하여튼. 내용 아니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걸 당연히 또 전문가한테 가져갔죠. 저도 그걸 봤는데 보통 이제 이런 진술조서는 그러니까 이제 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류의 완결성 때문에 이제 그 간인을 찍어갖고 앞장 뒷장을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게 이제 지문이라든가 아니죠 지장이라는 게 이제 2번이나 3번 찍혔다고 하면 그건 문서상의 흠결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송치를 받을 때,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이 경찰 수사관의 송치를 받을 때 이 서류를 보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나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거기서 이제 해결이 되거나 이랬어야 되는 건데 그럼 만약에 지금 제가 본 바에 의하면은 지장이 찍힌 상태에서 그 위에다 또 하나 뭐 했는데 그럼 뭐가 원본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하나는 거의 뭉개진 상태고 그게 위인지 어기 아래인지 원본을 봐야 되겠는데 원본은 지금 있지도 않고 확인 못 하겠고 그러면은 이거는 그걸 진술한 사람 교감 선생님이 찍은 건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찍은 건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문서상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거죠. 이런 예도 있습니까? 이런 예는 있으면은 이제 징계를 받죠. 징계 사유는 그럼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니 문서에 흠결이 있는 거잖아요. 흠결이란 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작성한 조사자가 피조사자를 그렇게 해갖고 했는데 그걸 그대로 자기 상관한테 보고했다. 아니면 자기 윗선인 검사한테 보고했다. 라고 하면 검사한테 소리 뿌려질 정도의 흠결이죠. 엄청나게 그 책임을 져야 되는 흠결이죠. 근데 효력이 있습니까? 근데 그 효력은 재판부에서 판결하는데, 이제 보통 이런 거 있으면 변호사 같은 경우가 이제 보면 이게 문제 제기를 하죠. 이거는 일치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에서 배제돼야 된다. 라고 했을 정도까지죠.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이 지문을 확인해야 된다. 이게 진짜로 이 피조사자가 찍은 건지 그 정도까지의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져요. 왜냐면 지문이 2번 찍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한 번 예를 들어서 찍혀야죠. 한 번 찍고 뭐 좀 너무 희미해서 다시 한 번 더 찍어라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해나 사유를 쓰죠. 왜 X 하나 거기에 그 뭐 이렇게 찍은 사람이 다시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럼 그게 지저분하니까 어차피 출력하는 거니까 다시 파쇄하고 해죠. 보통 그렇게 하죠. 조서도 저렇게 형식적으로도 이상해요, 외관상. 저기 참고인 진술 조서가 이상하다는 건데 네. 조서가 전체적으로 페이지가 몇 페이지 정도 되고 저렇게 이상한 게 그 중에 얼마나 앞뒤 되는 거죠? 커버 그리고 맨 뒤에 그냥 형식적인 거 빼면 5장의 실제 내용은 아마 5장 정도일 겁니다. 네. 제가 정확하니까 그 말씀도 배 프로파일님이 하셨는데 조사받은 시간에 비해서 너무 짧네 이러시더라고요. 이건 한 네. 40분 1시간 분량인데 왜 이렇게 양이 적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면은 이상이 있는 건가요? 5장밖에 안 되는데 지금 4개가 그러니까 앞에 커버만 하나 찍혀 있고요. 커버를 제외하고는 다 이상하다는 다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네. 근데 다른 조서들 선원들이 찍거나 모든 조서에는 다 하나씩 찍혀 있어요. 유독 아니 유일해요. 교감 선생님만. 또 이상한 거는 이제 또 이상한 건데 이제 인주가 접힌 상단에 위에 찍혔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얘기고.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프로파일님하고 계속 의논하다가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여기엔 지금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내용에 이렇게 찍다 보니까 밑이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근데 바꿀 수는 없으니까 혹시 이걸 왜냐하면 이용한다면 뒷장에 백지에 또 반쪽짜리 지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거꾸로 돌려서 여기다 세로 인쇄해서 그래놓고 위에다 다시 짓게 지장을 찍어서 이렇게 위쪽 문서와 다시 연속성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뒤쪽은 화이트나 이런 걸로 지우고 어차피 이 문서가 제출될 때 앞장만 스캔하니까 이렇게 전 되게 황당한 얘기인데 저는 얘기만 들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경찰 그 생활할 때나 이럴 때 흔히 말하는 뭐 야료죠, 야료. 야료인데 예전에 이제 뭐 그냥 약간 그 조작은 아닌데 약간 좀 할 때 위에 거를 이렇게 좀 뒤집어 갖고 이렇게 좀 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는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됐다고 하면 그런 게 처음 보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얘기는 들었어요. 얘기는 그냥 지장을 찍을 때 어차피 반쪽밖에 안 찍히고 그걸 누구 확인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걸 돌려갖고 거기다가 이제 그렇죠. 위에다 인쇄를 해갖고 뭐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뒷장이 남잖아요. 그 남는 거예요. 어차피 뭐 화이트가나 아니면 다른 걸 지워갖고 위만 복사하면 되니까 밑에는 뭐 원본은 이제 뭐 고의로 파쇄를 한다는 건 참 얘기만 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파쇄를 해갖고 하면은 원본은 어떻게 됐냐 물어보면은 그냥 어디 커피나 엎질렀다고 그래갖고 그냥 그런 게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혹시 이게 그렇게 됐다면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 거친 게 아니냐. 진술서 뒤에 있는데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진 거예요. 핵심은. 네, 인터뷰 하나 더 있는데 이 조서에 대해서 종합 의견을 하나. 검사가 봤는데 검사가 딱 봤는데 자기가 분명히 이상하다고 해서 물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교감선생님이 돌아가신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제출을 했는데 그걸 얘기를 했겠죠. 재판관한테. 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흠결은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해 주실 거냐고 판사한테 물었겠죠. 증거 능력이 받아주십시오라고 읍소를 했겠죠. 왜냐하면 이게 공무사상의 문제가 있지만은 이걸 어떻게 되돌릴 방법은 없다니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정황상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믿고 수사인 검사인 나를 믿고 그리고 이게 뭐 큰 문제가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읍소를 해갖고 증거가 이런 식이었을 거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 어떤 진술서를 가지고 거짓말 여부가 논란이 되는 심각한 첨예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판사도 이거를 다시 써 아니면 이건 못 받아들이라고 했을 거래요 분명히. 근데 그 상황이 아니라고 검사가 적극적으로 주장했을 거고 뭐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된 거죠. 있겠죠. 그게 아마 상황 그게 맞을 거예요.
의문이지만 안 주겠죠. 저도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 패터슨을 왜 출국 금지 안 시켰냐? 몰랐는데? 라고 하면 그래서 검사를 고소하잖아요. 그럼 무혐의 처분 났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그렇죠. 원본 주십시오 했는데 원본 잊어버렸는데 어떡하죠? 이럴 거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불법이나 어떤 처벌 규정. 그렇죠. 불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고의성이 없을 테니. 고의성이 없다고 검찰, 감찰관들이 그렇게 조사를 할 테니까. 원본을 확인할 방법은 잊어버렸다고 하면 없다. 네. 이게 이제 결론인 것이고. 원본을 되게 입수하고 싶었어요. 뒷면을 보고 싶어서. 침수 얘기가 나왔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배에 물이 들어온다는 거를 말했단 말이죠, 교감 선생님이. 그러면 조사관 입장에서는 배가 물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언제부터 들어왔? 이 얘기를 당연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진서에. 예. 그게 없어요. 그 지장뿐만 아니라 내용도 이 자필 진술서와 이 진술 조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자필 조서를 보면 진술서를 보면 한 번 찍었어요. 반쪽만 남아 있는데 이렇게 이 진술 조서는 계속 네. 두 개씩 지장이 남아 있거든요. 이상하다. 예, 네. 그게 차이가 있고요. 자필 진술서 보면 친필로 이렇게 쓰셨어요. 샤워하고 8시 30분에 이제 샤워를 시작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샤워하고 있던 중 커브 도는 느낌이 나고 계속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사고가 샤워할 때부터 배가 이상했다. 이렇게 이상했다라고 썼는데 써놨는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샤워를 마친 다음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샤워를 마친 다음 커브를 도는 것처럼 몸이 쏠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한 군데가 아니라 내가 옷한 가봤는데 또 나와요.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즈음 배가 그을면서 선내 방송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정부 논리하고 똑같아져요. 그리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 정부 발표는 배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거든요. 정부는 그래요, 발표가. 그런데 교감 선생님 말씀 샤워 중으로 진술 조서가 작성됐으면 배가 넘어가기 전에도 이상했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일반 어선 선장님께 굳이 어선 그러지 일반 어선 선장님께 부탁하여 사고 현장으로 돌아봤다고 기록. 그리고 1, 2, 3장 언급도 없어요. 그거는 항공선을. 아주 자연스러운 문답으로 나오려면 네. 어선 선장님께 부탁하여 뭐 이렇게 먼저 나오고 어떤 배였나요? 이렇게 묻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배였다라고 답이 나오죠. 근데 바로 답으로 일반 어선 선장님께 부탁하여. 이런 말을 하지 않죠. 네. 그냥 어선이라고 하죠. 어선 타고 나왔다고. 근데 조서에 일반 어선을 굳이 타고 왔다고 말하는 것은 관공선을 타고 왔다는 걸 숨기려고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걸 타고 1, 2, 3정으로 갔다는 걸 숨기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걸 숨기려고 했다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왜 그 배 선장님께 부탁해서 사고 현장에 갔나요? 이런 물음. 없습니다. 네. 굉장히 부실한 조서예요, 실제로는. 네. 실제로 더 많이 자세히 했는데 감독님 의식처럼 이 조서가 만져지거나 조작되거나 바꿔치기가 됐거나 일부가 내용이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배 사고 원인과 관련하여 교감 선생님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은 일반인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선원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더냐. 네. 이런 물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대목이 이 진술서에 남아있지도 않고 예. 그 안타깝게도 지금 교감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예. 그 사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데 사실 교감 선생님이 살아계셨다면 인텐션에 꼭 인터뷰하고 싶은 대상이거든요. 그 전에 네. 우리 모든 언론이 달려가서 인터뷰했겠죠. 모든 언론이. 당연히 가장 신뢰할 만한 인터뷰 혹은 무조건 인터뷰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단원고 쪽의 총책임자니까 네. 탔던. 그래서 이제 감독님의 결론은 이 중요 참고인이었던 교감 선생님이 이 변침 이전에 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잖아요. 샤워실부터. 그리고 구체적 침수 정보도 들으셨는데 이게 만약에 언론에 접촉해서 널리 알려졌다면 저는 이건 확신하는데요. 세월호 침몰 원인 이 수사 방향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조타 실수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 감독의 주장은 지금이라도 배에 언제부터 물이 찼는지 다시 조사해야 된다. 오늘은 침수 그리고 교감 선생님의 행적과 관련된 동선과 관련된 얘기에 집중됐지만 오늘 이 얘기가 지난번에 김 감독님이 가설로 세웠던 네. 앵커
문제와도 관련이 있나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얘기가 축적되면서요. 하나의 이렇게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언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린 7시에 뭔가 부딪혔고 물이 새기 시작했고 그 상태로 오다가 이 물이 새에서 비틀거리기 시작한 배를 어떤 오더에 의해서 누군가 지시가 내려졌다면 그때 앵커를 동원해서 이 배를 침수시키지 않았나, 지그재그와 함께 침몰시키지 않았나? 네, 침몰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지금 생각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네, 한번 이거 종합해서 다루겠습니다. 미친 김 감독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또 들고 나왔어요. 네. 미친 김 감독을 모시겠습니다. 사고 3일 후에 그 단원고 교감 선생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기억나시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 그 교감 선생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교사로서 순직하신 것이다. 라고 유가족 분들은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국가에서는 순직은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재판 진행 중입니다. 아마도 교감 선생님의 그 얼굴을 오늘 처음 보신 분이 많을 텐데, 우선 교감 선생님, 강민규 교감 선생님이요. 이게 4월 16일 날 식당에서 잡힌 네. 이건 모습이에요. 세월호, 이건 평상시 모습이신 거고, 세월호 남아있는 CCTV에서 예. 교감 선생님 장면만 추려서 예, 다음 장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잡은 겁니다. 예. 다음 장에 이것도 역시 당시 세월호 CCTV에 잡힌 교감 예. 선생님의 남아있는 모습을 재편집한 거예요. 저녁 때 회식하는 장면에서 네. 예, 여기 청해진 직원도 있고요. 그리고 순찰하시는 모습이에요. 단원고의 총책임자였죠, 세월호에서. 예. 학생, 교사 합쳐서 총책임자였으니까 예. 그리고 아침에 돼서 아침 6시 26분입니다. 예, CCTV 앞에서 CCTV를 유심히 보시고 대화도 나누더라고요. 뭐냐 뭐 이런 대화를 하시나 봐요. CCTV 통해서 선내를 다 볼 수 있다는 걸 관심 있게 지켜보셨죠. 그리고 식사하시고 가시는 모습. 예, 복장을 좀 주목해 주십시오. 오렌지에 위에 약간 보라색 계열의 옷입니다. 근데 교감 선생님이 사실은 사고가 나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거의 인터뷰도 없고 방송에 거의 노출이 안 됐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한 번도 없어요. 생각해보시면 단원고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 가장 연장자의 그리고 직위로도 가장 위에 책임자였고 살아서 탈출하셨기 때문에 생존자 대표로 단원고를 대표해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인터뷰할 법한데 한 번도 그 인터뷰가 없었습니다. 예, 사진 한 장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그 사고 당일의 동선은 이러합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 나온 동선을 보면 헬기로 구조되셔갖고 서거차도에 갔다가 그쪽에서 보통 서거차도로 가거나 아니면 다 진도 팽목항으로 가는데 이 서거차도는 보통 헬기에 의해서 가거든요. 가시면 거기 갔다가 생존자들과 함께 보통 이 진도 팽목항으로 직접 거기서 같이 모아서 옮기거든요. 구조선들이. 근데 교감 선생님만 다른 동선을 갔어요. 이게 이제 언론에 뭐라고 돼 있냐면 현재까지 보도해서 어선 선장님한테 부탁해서 배를 타고 현장에 돌아와 상황을 지켜서 여기에는 시간대가 없나요? 여기는 시간대가 없어요. 예. 충격이 있었다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8시 50분에 침수 보고 접수. 예. 이 시간대면 사실은 그 교감 선생님이 침수를 알게 된 시간대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대인 거죠. 아니 5분 전이니까 훨씬 빠르죠. 사실 그 시간대 예, 그렇죠. 침수가 이미 8시 50분에는 발생했다라고 여기도 보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들고 김 감독이 전문가를 만난 겁니다. 또. 예. 현직 선장님을 인터뷰했는데요. 제가 진짜 과장이 아니라 이 메모를 보여드리니까요. 진짜 이렇게 동작까지 하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이 그대로인데요. 8시 50분에 선원들이 선사에 침수 보고를 했다면 배가 회전하기, 그러니까 변침하기 훨씬 전에 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침수 보고를 할 정도라면 배에서는 이미 배 물이 조금 이렇게 흐른다고 해서 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밑바닥에. 그러니까 배 물이 들어온 상태이고 그 상황을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선장이나 주변 상급자한테 알려갖고 같이 논의를 한 다음에 선사에 알리자 가지고 판단까지 마친 다음에 보통 선사에
보고를 했을 거지. 그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전화하고 의논하고. 그러니까 8시 50분에 보고할 거면 물은 그 이전 훨씬 이전에 찼다는 거죠. 예, 이미 물이 그러면 들어오고 있었네라고 선장님은 이렇게 놀라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침수를 선원이 아닌 교감 선생님 8시 50분에 알았다는 거. 네. 또 다른 증거가 또 보강 증거가 나왔는데요. 문제 1, 2, 3장이 와갖고 이 기관실 선원들 구하고 그다음 조타실 선원들 구하잖아요. 자기가 호루라기를 불어갖고 이렇게 같이 구조된 부부가 있으셨어요. 일반인, 선원이 예. 아닌. 여기는 아내분인데 저희들이 실명을 안 밝히고 임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이 진술조서에 썼는데 거기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배가 회전하기 전에 변침하기 이전에 자기가 이제 일반 승객 식사란 방송을 듣고 8시 조금 넘어서 8시 한 16분, 15분 요때 듣고 식당에 갔는데 어제와 다르게 배가 휘청휘청하는 걸 느꼈다. 그러니까 이미 회전하기도 전에 배가 이상했다는 얘기를. 그리고 8시 50분에 갑판에 나가 여기도 일치하죠. 3발짝 정도 움직이는데 갑자기 배가 기움. 그래서 나갔다라도 허리를 다치셨다고. 이상하게 정부 발표는 48분부터 49분 사이에 배가 사고 났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진술서 보면 다들 50분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좀 늦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데 뭐냐면 이때 같이 구조되고 나서 이 1, 2, 3장 안에서 물었나 봐요. 남편분이 구조된 이 선원한테 기관실에서 뭐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일지 쓰려고 올라가던 참에 기관실에 물이 찼다. 배가 넘어진 다음에 일지를 쓰려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일지를 쓰려고 했다는 얘기는 배가 사고가 나기 전에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물이 찼다는 거예요. 복도를 통과해서 다음 방에 부딪혀서 피가 날 정도의 상황은 교감 선생님은 첫 번째 전화에서는 얘기를 안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화에서는 배가 이상하다는 회전을 하면서 배가 확 넘어가면서 사람이 다치기 이전에 이미 배가 이상했다라는 전화를 하신 거죠. 이 배가 8시 50분에 전화는 8시 50분에 배가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배가 이상했던 것을 그렇죠. 8시 50분에 전화하며 알린 게 아니냐. 그러니까 배가 이상했던 상황 그 이전이야 아니었냐. 그런 의문인 거죠. 그렇죠. 두 번째가 또 중요한데. 되게 이상했던 게 뭐냐면 교감 선생님에게 위치나 다음 장에서 보여드렸는데 위치나 봐서 교감 선생님이 내려올 수 있는 그 동선은 로비까지밖에 못 내려와요. 맨 위층에 머무셨는데 로얄실에 머무시다가 그 밑에 단원고 그 밑에 로비까지인데 여기서 침수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배 밑바닥까지 내려갈 방법이 없잖아요. 배가 막 지금 돌았어요. 근데 8시 50분에 이미 침수가 발생했다는 전화를 했단 말이죠.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그 언론에 보도됐던 해경이 배에 도착했을 때도 배 왼쪽 난간은 물에 잠기지 않았어요. 그때가 9시 반이거든요. 해경이 도착할 때가. 그럼 이거 8시 55분이란 말이죠. 근데 이미 침수가 발생했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떠오르시는 게 또 하나 있을 텐데 제가 몇 번 다뤘는데 그 선사에 그러니까 이 배 소유 회사 청해진에 침수가 발생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어요. 우선 이 상황을 이제 간추리고 그 총수님이 말씀하시던 페이지로 가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정부 발표랑 비교했는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게 그래요. 정부 발표대로 보면 8시 48분 30초에 조타수가 그 경에 변침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핸들을 틀었고. 예, 틀었고 그리고 8시 49분경 요 사이에 과도한 기울기가 발생했다. 사람이 날아가고 이런 일이 요때 발생했다라는 건데 교감 선생님은 8시 50분에 단지 배가 이상하다. 이런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되게 중요한 단서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갑자기 기울어짐 이전에 배가 이미 이상했다라는 첫 번째 정보를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교감 선생님 보고만 보면 8시 50분에서 8시 55분 사이에 진짜 사고가 발생한 거지 정부 발표가의 사고 시점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교감 선생님의 보고를 보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네. 이게 청해진 해운의 상무 김 상무가 그 사고 내용을 보고를 유선으로 받고 본인이 메모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 앞부분에 충격이 있었다. 이거는 저희가 7시 10분 때 뭔가 물체가 부딪힌 것 같다는 방송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과 연결된 것이고 그리고 그러면 시간을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네. 최소한 사고가 난 이후에 물이 찼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 이전에 물이 찬 거 아니냐. 물이 차니까 배가 휘청휘청하고 그러는 거죠. 사고의 징후가 되는 물이
혹시 그 이전에 차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단서들을 보다가 이제 예. 기관실은 배 위치 중에 어디 가장 아래에 밑에 쪽, 있죠. 아래쪽입니다. 네. 예.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김 감독이 이제 당시 첫날 보도들을 다 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우리는 너무 정신없이 지나가고 잊어버렸는데 첫날 얘기가 다 침수 신고였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8시 55분 OBS, 8시 55분이니까 5분 후에요.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학생 한 명이 아니라 많이 탔다 보니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여기 신고들이 보면 물이 새고 있다는 신고가 왔어요. 예, 물 새고 있다 신고. 배가 넘어졌다고 신고하지 물이 새고 있다고 신고했다는 건 물이 새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네. 그야말로 물이 새고 있다는 신고를 8시 55분에 했다는 기록이 당시 첫날 보도에 있어요. 예. 아니 워낙 많아갖고요. 제가 간추렸는데 보통 두 분야인데 55분 그리고 58분쯤이 많아요. 그래서 침수 신고 줬어요. 이쪽은 보면 경향연합, 서울신문 보면 한모 씨라고 서울신문에도 어떤 한모 씨 신고자가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신문에 그분도 침수 신고를 했고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거는 어쨌든 초반에 물 새고 있다고 신고했다. 예. 해경 공문서에조차 여기 신고 내용에 뭐라고 돼 있냐면 세월호가 침수 중이라며 신고한 사항이라고 명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9시 2분 목포 해경 작성 그리고 발송 문서 뭐 이렇게 갖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문서에도 침수 신고로 돼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 제가 신고 녹취록을 이렇게 봤는데 저희 팀이 같이 검토했는데 침수위가 없어요. 다시 검토한 당시의 신고 녹취록에는 네, 없어요. 녹취록에는 근데 공문서 언론에는 침수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거 혹시 그 침수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뺀 게 아닌가? 뺀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한 거예요. 네,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예, 다음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사고 당일날이에요. 네. 예, 오늘 오전 8시 58분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방 약 1.8해리 해상에서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여객선 시월호가 침수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물이 샌다는 거죠. 물 한마디로. 이러다 보니까 사고 첫날 정말 좋은 분석이 나왔고 전문가들이 앞다퉈서 좋은 분석을 내주셨거든요. 전문가들은 사고 직후에 뭐라고 했는가? 그 전복 사고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선박이 뭐 기울어지든 또는 갑자기 턴을 하든 그 과정에 번호 진도 팽목항으로 이동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생존자들과 여기서 동선이 분리돼 버린 거예요. 서거차도에서. 그러니까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교감 선생님이고 가장 먼저 구출된 분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위치상. 그래서 아직도 아이들이 배에 남아 있으니까 다른 생존자들은 다 팽목항으로 갔지만 교감 선생님은 다시 사고 현장으로 가세요. 예, 구조 네, 현장을 지켜보려고. 네, 지켜보려고. 예, 아무래도 본인이 책임자였고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생들은 어떻게 됐는지 당시 뉴스 보도는 정하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헬기를 구출했다가 다시 가십니다. 다시. 근데 이제 이때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로는 여기 계시다가 여기 있는 어선 네, 선장에 부탁을 해서 예. 배를 타고 현장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팽목항으로 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예. 이게 사실 김 감독이 오늘 발견한 내용은 좀 다릅니다. 사실 서거차도에 제가 갔거든요. 다른 일 때문에 가서 교감 선생님에 대해서도 현지 주민들한테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날 오전에 그 시간대 배가 나간 적이 없대요. 그럼 그날 교감 선생님을 싣고 갔다는 선장님을 만나려고 네, 만나려고 그랬어요. 했더니 그때 서거차도에서 사고 현장으로 나간 어선이 없다라고 주민들이 증언을 한 거예요. 한 척도 없다. 한 척도 오전에 없다가.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대로 얘기하는데도. 자, 그래서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 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교감 선생님 남긴 것 중에 언론에 초반에 많이 보도됐는데 그 단원고의 그 칠판에 상황 일지 같이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교감 선생님과의 통화 내용이 있습니다. 8시 50분에 교감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첫 전화입니다. 네, 배가 이상하다고 예, 하시고. 저기고, 배가 이상하다 보고라고 그다음에 8시 55분에 또 전화가 옵니다. 예, 이때 갑자기 좌연적으로 기움 그리고 침수가 발생했다. 예. 시간대로 정부 발표 시간대를 보면 8시 50분이면 배가 회전을 시작한 때예요. 회전을 시작한 때고 55분이면 배가 넘어간 거죠.
네. 사실은. 근데 초반이에요, 다. 8시 48분이 이제 배가 돌기 시작하는, 예, 48분 30초부터 이제 정부 발표는 그랬죠. 정부는 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배가 돌아가기 시작한 시점 직후, 몇십 초 후에 전화, 그리고 배가 한참 돌아갈 때 또 전화. 사실은 제가 이걸 보고 조사를 하면서 의문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갑자기 좌연으로 기움이란 정보가 8시 55분에 왔잖아요. 첫 전화 후에 두 번째 전화에서 왔거든요. 근데 저번 시간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좌연으로 기울어지는 정도가 사람이 날아가서 바다에 빠질 정도의 빠르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두 번째 전화에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의문을 가졌어야 되는데 진짜로 배가 좌연으로 확 기울면서 바다에 빠지고 애가 옆